이후에도 지하철 건설은 계속돼 2000년 5, 6, 7, 8호선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제2기 지하철 건설이 마무리됩니다. 올해엔 9호선 1단계 구간인 개화에서 신논현선이 새롭게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35년의 눈부신 변화는 통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1호선 개통 당시 지하철의 수송 분담률은 불과 1.1%. 사람들 대부분은 버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철 수송 분담률은 35%로 버스를 앞질렀습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서울 지하철의 성장은 경이적입니다. 출발은 세계 최초의 지하철인 런던의 튜브에 비해 111년이나 뒤졌지만 연간 수송 인원은 22억 명으로 세계 3위, 지하철역 수도 290개로 세계 3위, 운행 거리는 세계 4위를 기록 중입니다.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파리시의 면적은 서울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서울만한 길이의 지하철 노선이 촘촘히 깔려 있죠. 서울의 경우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1km가 넘지만 파리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웬만한 버스 정류장만큼 지하철역이 많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파리는 지상의 파리와 지하의 파리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하철이 잘 발달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하철 건설 당시 파리 지하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리 지하철을 살펴볼까요? 파리 지하철 승차권은 10장에 11.6유로, 우리 돈으로 한 장에 2,000원입니다. 물론 파리도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회용 티켓은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끊습니다. 개찰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사람 키보다 높은 철판.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군요. 승강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다음 열차가 진입할 시간을 미리 알려줍니다.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는 설치돼 있지 않으며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올 때 안내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객차 내부는 입석식인 우리와 달리 좌석식입니다. 입석식으로 하면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겠지만 좌석식은 1900년 파리의 지하철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생긴 전통입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는 가능하지만 DMB나 와이브로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객차에서 냉난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객차 내부에는 노선표가 부착되어 있는데 다음 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은 노선표에 나오는 정류장들을 잘 점검해 둬야 합니다. 내릴 때가 되면 도착역의 이름이 방송되는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타고 내릴 때 출입문은 손으로 직접 열어야 합니다. 서울에서처럼 자동으로 열리기를 기다렸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파리 지하철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역시 환승. 14개나 되는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이죠. 환승객들은 표지판을 따라 미로처럼 연결된 환승 통로를 잘 찾아다녀야 합니다. 하나의 역에 8개나 되는 노선이 연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승에 걸리는 시간은 2, 3분가량.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4분을 걸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 아쉬운 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기존 역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찾아보기 어렵고 최근 리모델링한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부입니다.
2020년까지 약 20%의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이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파리 지하철에서 장애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파리 지하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지하철 역사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 이것은 공중 화장실에 유난히 인색한 유럽의 독특한 문화 탓이라고 해야 할까요? 파리보다 74년 늦게 출발한 서울 지하철. 요즘 서울 지하철은 어떤 모습일까요? 승객들이 무인 티켓 박스 앞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일회용 전자카드를 구입하느라 바쁘군요. 이것은 35년 전 개통 당시 발행됐던 에드몬슨식 승차권입니다. 영무원이 일일이 가위로 잘라서 개찰했던 옛날 방식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더 이상 종이 티켓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카드 시스템으로 모두 바뀐 것이죠. 게이트는 기존의 산바리형에서 슬리머형으로 교체되고 있는 중. 파리에서 수입한 산바리형은 한 사람이 통과하는데 0.8초가 걸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된 슬리머형은 1인 통과 시간이 0.3초에 불과해 특히 승객들이 많은 역사에서 유용한 장치죠. 승강장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걸쳐 일제히 설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도어는 무엇보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1등 공신입니다. 한 해에 대여섯 건씩 발생하는 승강장 추락사고나 투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스크린도어의 역할은 또 있습니다. 열차가 진입하거나 출발할 때 생기는 먼지나 소음을 줄여줍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미세먼지는 종전보다 35%, 소음은 8%가 줄어들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비용은 한 역당 13억 원. 전체 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올해 말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던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벌어진 폭이나 높이 차이도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휠체어가 열차에 오르기 위해 필요했던 이동식 발판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현재 역당 평균 4.7대 수준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수를 10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 지하철은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지하철이 되지 않을까요? 열차의 도착을 알리는 안내 전광판도 지금은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파리 지하철보다 훨씬 세련된 멋을 선사하는 게 사실이죠. 객차 안에는 노선도는 물론 다음 역과 내리는 방향을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 방송이 우리나라 말과 영어로 제공됩니다. 특히 여름철 빵빵한 냉방 시스템은 서울 지하철의 자랑거리죠. 일단은 많이 시원해졌고요. 시원해졌고 그리고 곳곳에 이제 홍보물을 많이 붙여놨는데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신경을 쓴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멘트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자세한 멘트도 나오고, 그리고 뭐 그 안내 뭐 게시판 같은 데서 그 안내도 잘 해주고 옛날보다는 많이 변했죠. 많이 쾌적해진 것 같아요.
안전도 해지고 스크린 도어가 생겨가지고 예, 많이 안전한 것 같아요.